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마침내 잉여 자원이 된 수비수 에릭 다이어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다이어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시즌 도중인 오는 2024년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임 토트넘 감독이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이 구원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 영입을 로마 구단 운영진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한 로마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도 다이어를 1월에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즉 로마와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두 유럽 축구계의 명문 팀이 다이어 영입을 경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지 보도 내용과 양 팀의 상황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이어 선수의 계약 기간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과는 2024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절대적인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이자 또 부주장이기도 했거든요. 잉글랜드 대표팀의 수비수로도 뽑힐 정도로 자신의 커리어에서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바꾼 이후에는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속도감 있는 축구를 시도하면서 본인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죠. 사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뛸 때만 하더라도 지난 3월경에 토트넘 허스퍼가 다이어의 계약이 곧 만료되니 재계약 제안을 했고 재계약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콘테 체제가 끝나고 더 이상 3백 수비를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포백 상황에서의 2명의 센터백 중 1명으로 뛰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과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이어는 현재 격리 대상으로 바뀌면서 재계약 추진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최소한의 이적료라도 받고 떠나보낸 것이 윈윈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994년생, 아직은 전성기의 나이이고 188cm로 신체 조건도 괜찮은 데다가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본래는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으로 패스 전개와 킥력의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수비력에 있어서는 무리뉴 감독이 센터백으로 중용하기 시작했고 콘테 감독을 거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태생적으로 전문 수비수가 아니었던 데다가 민첩성과 순발력, 속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이 가능할 정도로 기본 속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순발력이 떨어지고 1대1 대인 방어 상황에서의 기술력이 좀 아쉽다, 수비 기술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중상위권 팀에서 센터백을 맡기에는 확실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는 더욱더 속도가 있는 축구를 시도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다른 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풀럼이라든지 좀 중하위권 팀들이 원하기는 했었지만 다이어의 고액 연봉을 부담하기가 또 부담스럽다 보니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다이어 같은 선수를 수비수로 쓰려면 강팀이어야 됩니다. 수비하는 상황이 적어야 되고 빌드 능력이 강조돼야 되다 보니까 수비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다이어가 벤치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적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이어 선수가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홈그로운 선수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쿼드에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25명의 엔트리 중에 홈그로운 선수가 8명이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7명의 비홈그로운 선수만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는 스포르팅 리스본, 포르투갈 클럽의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임에도 외국인 선수에 가깝게 이제 처리를 받고 있던 것이었죠. 이러한 다이어의 상황 때문에 스쿼드에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적 시장 마지막 순간에 튀르키예 클럽 갈라타사라이가 토트넘의 또 다른 비홈그로운 선수인 다비손 산체스와 탕기 은돈벨레, 이 두 명의 선수들을 데려가면서 다이어가 스쿼드를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이후 이적 시장이 완전히 마무리됐던 9월 16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부터는 다이어가 벤치에 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전, 루턴타운전 벤치에 있었고 리버풀전에는 명단에 들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경기도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을 출전시킬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팀에 남아있던 다빈손 산체스가 뛰었고 또 유망주인 애슐리 필립스가 명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도 다이어에겐 기회가 오지 않았죠. 결국에 다이어 선수는 앞으로도 출전 기회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이어의 로마 이적설은 이탈리아 내에서도 유력한 스포츠 신문인 투토스포르트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믿을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가 다이어에 관심이 있다, 다이어는 현재 토트넘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1월에 퇴출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토트넘도 안 쓸 선수 연봉이라도 반년 부담을 덜고 싶고 또 이적료가 거의 들지 않는 선수니까 1월에 수비수 영입이 필요한 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투토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다이어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로마를 연구로 하고 있는 AS 로마에서 전 토트넘 감독인 주제 무리뉴 감독과 재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내년 1월과 2월에 열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아프리카 대륙의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될 에반 은디카의 이 대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 2달이긴 하지만 은디카가 빠질 경우에 수비라인 뎁스가 떨어집니다. 즉 은디카가 떠나는 그 자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이어가 오더라도 다른 선수가 주전으로 뛰면서 또 백업 자원이 필요하니까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체를 위해서 영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왜 다이어를 원하느냐? 유럽 축구연맹의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으로 인해서 현재 로마가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까 이 금액 한도를 맞추려면 이적료 없이 선수를 데려와야 되고 연봉도 너무 높지 않아야 돼요. 다이어가 얼마의 연봉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적료가 거의 들지 않을 수 있는 영입 대상 선수를, 그 중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아는 선수,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검증된 선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다이어가 로마의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수료, 이적료가 거의 안 들고 혹은 이적료를 지금 안 주고 추후 여름에 세론 조항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칼초 메르카토의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 유력한 기자인 다니엘레 롱고 기자까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은 흥미로운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로마는 무리뉴 감독의 권유로 다이어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 즉 이것이 로마의 이제 운영진에서 찾은 선수가 아니라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 영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당연히 반기고 있는 소식인데요. 1월에 다이어 이적이 성사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로마도 은디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백업 자원을 영입하게 되고 다이어도 지금보다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게 되고 토트넘도 다이어가 떠난 윈윈윈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다이어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에 있을 유로 2024 참가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참가했던 다이어이기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는 대표팀에 못 가잖아요. 토트넘에 남을 경우에는 절대 시즌 말까지 뛸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토트넘에서 받는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본인의 커리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즌 끝나고 FA로 떠나는 게 아니라 1월이라도 거의 FA에 준하는 조건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도가 이탈리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나왔고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타임즈의 일요일판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내년에 토트넘 허스퍼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에릭 다이어를 다시 영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시즌이 끝나면 자유이적할 수 있으며 스포르팅 리스본은 1월에 다이어에게 이적료를 낮춰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자랐고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다이어는 다시 해외에서 뛰고 싶어합니다. 그는 지난 여름 이적시장 막바지에 바이에른 뮌헨 측에 역제안을 하기도 했으며 주제 무리뉴 감독이 재결합하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이어는 8살 때 스포르팅 리스본 아카데미에 입단했으며 다이어가 리스본에서 활약하던 당시 1군 팀의 팀닥터 주치의를 맡았던 프레데리코 바란다가 현재 구단주이기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프리메이라 리가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상위 두 팀이 자동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리그입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으로 포백 수비에서 선호하는 중앙 조합을 구성하는 등 후방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수술을 받은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제외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에릭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는 몇 가지 혼란과 부상을 겪었고 지난주 리버풀과의 경기 명단에 빠졌을 때는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어요. 훈련하고 있고 몸을 만들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즉 다이어가 앞으로 재계약이라든지 토트넘 내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타임즈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토트넘이 주전 선수들을 교체하는데 집중한 후 대대적인 선수 영입에 나설 것이다. 지금 전력의 판정인 선수들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1월 이적 시장에 추가 영입도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즉 다이어는 토트넘에 남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토트넘에서 떠나보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어와 연결되고 있는 팀들의 상황은 어떠냐? 스포르팅 리스본은 현재 8라운드까지 진행된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7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선두에 있습니다. 리그 우승이 유력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유력한데요. 다만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고 있고 유로파리그에서 아탈란타와의 홈 경기에 유일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두 개 대회를 병행하기 위한 뎁스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포르팅 리스본이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3백에 백업 자원들이 한 경기도 뛰지 못할 정도로 고정된 주전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 3백을 쓰고 있다는 점이 또한 다이어가 3백에서는 센터백으로 그나마 쓸만하기 때문에 스포르팅 리스본이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스포르팅 리스본의 주전 센터백은 디아만데와 코아테스, 이나시우인데 이 젊은 유망주인 이나시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빅리그,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내년 여름에 떠날
떠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요. 또 코아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다가 이 선수가 떠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어요. 팀 내 베테랑과 팀 내 유망주가 모두 계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이어가 필요하고 디오만데 정도만 확고한 주전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쌍유스테 선수는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즉 네 번째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부상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다이어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센터백들도 루이스 네투 같은 경우에는 35세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고 무니스 같은 경우에 18살이니까 아직 너무 어려요. 즉 다이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뎁스 강화를 위해서 다이어가 최소한 네 번째 센터백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스포팅 리스본의 유스 출신이고 회장과의 관계도 좋고 현지 적응의 문제도 없다라는 것들, 언어의 문제도 없다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게다가 이 다이어가 스포팅 리스본에 간다면 홈그로운 선수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입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스포팅과는 반대로 현재 10위로 쳐져 있습니다. 세리에 A 8경기에서 3승 2무 3패인데요. 무엇보다 초반 3경기에서 1무 2패로 큰 부진을 겪으면서 무리뉴 감독의 경질설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여름에 사우디로부터 거액 계좌를 받고도 로마에 남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의 부진이 무리뉴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부족한 팀이 무리뉴 감독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로마 팬들의 여론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로마 팬들의 인기가 높은 무리뉴 감독이 정리되기보다는 1월 이적 시장에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주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이어 영입을 요청한 무리뉴의 이런 이야기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 역시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상황인데요. 이 3경기 무승 이후에 2연승, 특히 유로파리그 셰리프 원정 승리를 거뒀지만 또 이 경기 이후 부담이 있다 보니까 토리노 원정에서 비겼고 제노아전 4대1로 크게 졌고 이러면서 흔들렸습니다. 유로파리그 병행 속에 이 뎁스의 문제가 1월에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디카가 내년 1월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차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2달 가까이 뛸 수가 없는데요. 스포팅 리스본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3백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또 토트넘에서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를 3백의 핵심 선수로 잘 활용해 봤기 때문에 다이어가 마음에 들 수가 있고요. 또 현재 로마의 핵심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스몰링인데 이 선수가 맨유에선 좀 아쉬운 시간 보냈지만 세리에 A로 가서는 굉장히 수준급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그의 특성과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는 템포의 문제를 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도 스몰링처럼 로마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좀 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스몰링도 현재 잔부상이 있고 또 리즈의 강등으로 임대로 내려온 디에고 요렌테까지도 부상이고, 이 선수는 내년 여름에 또 임대 계약이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쿰블라 선수도 부상 중. 5명의 센터백 중에 3백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부상입니다. 즉 여기에 은디카까지 시즌 중에 대회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백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 로마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큰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이어를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이어가 말씀드린 대로 3백 상황에선 그나마 자신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동료 수비수의 여력이 있고, 또 패스 공급이라든지 빌드업 능력이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에서의 헤더 능력도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무리뉴 감독이 라인을 내리고 경기할 때는 다이어의 문제가 덜 드러날 수가 있다. 더불어 토트넘 같은 경우에 현재 다이어의 연봉이 442만 파운드로 70억이 넘는 거액의 연봉입니다. 이 선수가 시즌 중에만 나가도 다른 선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가 이적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떠날 경우에는 토트넘은 뛰어난 백업 센터백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투자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다이어의 1월 이적 또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되는 대로 분석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